PC 정비사 실기 대비 파트 2 작업형 문제 대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작업형 문제 대비 먼저 오늘 1번 콘솔 명령어부터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명령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때는요, 사실 아이콘 이거 눌러서 실행하는 게 여러분 더 편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PC를 수리하다 보면은 신속하게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아이콘 같은 것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GUI 인터페이스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령어를 직접 쳐서 이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7 콘솔 모드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정리하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게 기존에 우리 시험에서는 콘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뭐 간단하게 결과물이 나오고 답만 쓰면은 이렇게 끝나는 이런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 윈도우 7에서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안에 커맨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예, 명령 컨트롤러가 있어요. 예, 거기서 그 시험이 도스 명령어하고 네트워크 명령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네트워크 명령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스 명령어가 아예 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술형 문제로 그냥 답을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거 있죠?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에뮬레이터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가도록 하죠. 먼저 명령어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및 파일 관련 명령어들, 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먼저 서술형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attribute라는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얘는 파일의 속성을 표시하거나 변경하는 겁니다. 파일을 여러분이 읽기 전용으로 하겠다 또는 그 파일을 숨기도록 하겠다. 그러면 플러스 H라는 옵션을 쓰고 나는 숨기는 거 취소하겠다. 마이너스 H를 써서 파일을 숨길 수도 있고 숨기는 걸 해제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어가 attribute예요. 그 다음에 boot cfg가 나왔죠. 얘는 boot 로딩을 제어하기 위해 boot.ini에서 속성을 설정하는 거고 이런 건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d는 change 디렉토리에서 현재 디렉토리는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한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이동할 때 cd를 씁니다. chdir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체크 디스크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체크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를 검사하고 결과를 표시하자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CLS는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들 명령어에 대해서 보실 때는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 보이죠? 예,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분이 한 번씩 그 명령어를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CD 누르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로 나오게 된다는 거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가볍게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참고로 시스템 및 파일 관련 명령어는 실제로 커맨드 컨트롤러, 가상 윈도우에서 작업형으로 나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답 쓰는 거, 명령어는 무엇인가 하고 직접 여러분이 쓰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프 나왔죠. 얘는 컴페어를 말합니다. 두 개 또는 여러 개 파일을 비교할 때 쓰는 명령어. 그 다음에 컴팩트는 NTFS 여러분 아시죠? 그거 뭐예요? NTFS가.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게 되죠. 그러면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 이 저장하는 방식 있죠. 이런 방식을 놓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 FAT16, FAT32, NTFS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대용량의 파일을 여러분이 복사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FAT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몇 기가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복사한다든가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기가 정도를 다른 그 디스크로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는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NTFS는 보안이라든가 대용량의 파일을 복사하고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안성맞춤인 파일 시스템이 NTFS예요. 됐죠? 그래서 convert라는 말이 나왔죠. convert는 FAT 볼륨을 NTFS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convert 명령어 이것도 우리 시험 1급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유 진짜로요? 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어 형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네, convert 명령어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convert 이렇게 쓰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직접 자 이렇게요. conver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convert 쓰고 어느 드라이브를 바꿀 거냐 드라이브 이름 예를 들어 F면은 F 드라이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슬래시 현재 파일 시스템을 뭘로요? NTFS로 바꾸겠다. 그러면 F 드라이브에 대해서 NTFS로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이건 안 돼요. FAT32에서 NTFS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돼요. 이게 convert 명령으로 돼요. 그렇지만 NTFS에서 FAT32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NTFS로 바뀔 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게 출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copy는 파일을 다른 위치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date는 현재 시스템 날짜를 표시하고 변경하는 거. del 이거는 하나 이상의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 dir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di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디렉토리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를 목록으로 쭉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dir.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파트가 나왔습니다. 디스크 파트도 여러분 알아둬야 되죠? 얘는 디스크 파티션 속성을 표시하거나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직접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디스크 파트.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exit는 그 프로그램, 커맨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갈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exit예요. 그 다음에 find 명령 나왔죠. find는 발견해라. 특정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이 나왔죠. 포맷은 디스크를 뭐 하는 거다? 포맷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 파티션을 나누잖아요. 먼저 파티션은 나는 이런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이게 파티션이에요.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료가 저장이 되는 트랙, 섹터 있죠. 이런 것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포맷 작업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레이블은 디스크의 볼륨 이름을 생성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D는 make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 make 디렉토리의 약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아는
화면에 표시할 목록을 한 화면씩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dir 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너무 많아서 위에 거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dir 자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dir 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dir 명령 다음에 모아 명령어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목록을 보여주는데 하나면 단위로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때요? 화면 단위로 딱딱 끊어져서 볼 수 있게끔 뒤에 모아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모아 명령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아는 한 화면 단위로 끊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move는 하나 이상의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pen files는 공유 파일에서 원격 사용자에 의해 열린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pass, print 나왔는데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요. prompt, 윈도우즈 명령 prompt를 변경하는 거.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rd는 폴더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디렉토리 제거 명령어. 그 다음에 recover라는 건 복구한다는 얘기죠. 오류가 있는 디스크로부터 읽을 수 있는 정보를 뭐 하는 거다? 복구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name은 파일 이름을 다른 파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a.txt 파일이 있으면 이게 원래 이름인데 이거를 b.txt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얘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셧다운 나왔는데요. 얘는 시스템 로컬 또는 원격 종료를 시행하는 명령어 셧다운 있습니다. 얘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셧다운. 시스템 종료할 때 쓰는 명령어 셧다운이에요. 그 다음에 sort는 차례대로 A, B, C, D 가나다라 이렇게 데이터 목록을 차례대로 나열해주는 명령어. 그 다음에 시스템 인포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인포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속성과 구성을 표시해주는 명령어. 태스크 리스트는 서비스를 포함한 실행 중인 모든 작업을 표시해주는 명령어. 이건 뭐 그냥 뜻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트리는 드라이브 또는 경로의 디렉토리 구조 표시. 그 다음에 타입은 이것도 출제가 됐었죠. 타입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내용, 텍스트 파일의 내용, 바이너리는 안 돼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 타입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VOL, Xcopy, WMIC 이런 게 나오는데 Xcopy는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다 하위 디렉토리까지 포함해서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WMIC가 나왔어요. 얘는 시스템 인포처럼 말 그대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특히 CPU라든가 바이오스 칩 이런 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명령어 좀 자세히 문법을 알아보죠. 여러분 여기 SFC는 시스템 파일 체크예요. 시스템 파일을 검사하는 명령어인데 얘는 시험에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얘는 보호된 모든 시스템 파일을 검색해요. 그래서 잘못된 버전을 올바른 버전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윈도우 7에서는요. 관리자 권한을 요구합니다. 관리자 권한에서만 이런 복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명령어만 알아두시기 바래요. SFC scan now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그 보호된 시스템 파일을 얘가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요. 해가지고 잘못된 버전을 알아서 올바르게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버전을 올바른 MS 버전으로 변경시켜주는 거 scan now. 됐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 매개 변수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여러분 얘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얘도 출제가 됐었고 1급에서는 TS 셧다운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셧다운은 시스템을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셧다운 이렇게 하고 뒤에 -s 이렇게 쓰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이런 뜻이고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shutdown -r 한 칸 띄고예요. shutdown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r 이러면 재시작이에요. 됐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TS shutdown 나왔습니다. 얘는 서버를 제어된 방법으로 종료하는 건데 특히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몇 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준 후에 모든 사용자 세션, 연결된 사용자 그 세션을 종료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5분 후에 종료한다. 그럼 5분이면 어때요? 60초. 5분이면 너무 길다. 자, 여러분 이거 5분이면은 60초가 1분이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360초인가요? 3600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초를 갖다가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 후에 마이너스 300초죠? 5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300초 후에 서버를 종료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1급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스크 파트가 나왔죠. 얘는 파티션을 생성할 수 있고 파티션을 분할하고 포맷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디스크 파트예요. 그래서 형식을 보면은 디스크 파트하고 변수, 매개 변수인데 파티션을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add라는 명령문을 쓰면 돼요. 제가 좀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요. 자, 일단은 화면을 제가 좀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파트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자 변경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디스크 파트 모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리스트 디스크 이러면 현재 이 시스템에 있는 디스크 정보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를 선택하겠다. 셀 디스크 0, 0번이죠. 이거 번호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0번 디스크가 선택한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리스트 파티션 이러면은 파티션 정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파티션. 자, 썼습니다. 엔터. 하니까 어때요? 파티션이 뜬다. 그죠? 그래서 파티션 1, 파티션 2 나눠지죠. 그래서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파티션 그리고 복구 중인 하나의 파티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add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파티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파티션, 디스크 파트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add는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는 거고 delete는 기존의 파티션을 생략하는 거, 삭제하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냥 디스크 파트 명령문 자체, 얘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파티션 생성, 분할, 포맷할 수 있는 명령어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에 디스크 파트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컨버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FAT32 파일 시스템을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시켜주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convert하고
드라이브 이름, 그 다음에 슬래시 파일 시스템 fs 콜론 찍고 ntfs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F 드라이브가 현재 FAT32예요. 근데 이거를 NTFS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은 완전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건 출제가 벌써 여러 번 됐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System Info WMIC 이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자, System Info하고 WMIC 명령어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System Info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인포는 주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자, 제가 시스템 인포를 이렇게 쳐서 실행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현재 시스템의 이름,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이름, 운영체제 버전, 제조업체, 운영체제 구성, 그리고 이 밑에 쭉 보면은 등록된 소유자, 프로세서에 대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바이오스에 대한 버전, 그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대한 디렉토리 위치, 시스템 디렉토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준 시간대, 실제 메모리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뜨는 게 바로 시스템 인포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데 비해서 WMIC 같은 경우는 물론 시스템 인포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나는 현재 시스템의 CPU 모델명을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WMIC 이렇게 명령어를 쳐요. 일단은.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WMIC 모드로 바뀌었네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현재 CPU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 CPU get name 이렇게 명령어를 쳐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은 현재 너 시스템은 저는 지금 셀레론 듀얼 코어 CPU예요. 됐죠? 2.1GHz 표시된 거 보이죠? 이렇게 CPU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메모리 칩에 대해서 메모리 용량 이런 거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메모리 칩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엔터를 치면 어때요? 현재 메모리에 대한 거 밀도, 그 다음에 캡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대역폭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확인되죠?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쭉쭉쭉쭉 다 나와 있다는 거 확인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바이오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똑같아요. 바이오스니까 바이오스라고 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이오스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바이오스에 대한 정보 쭉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버전은 몇이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 디스크립션 다 표시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바이오스 그렇다 이런 내용 뜨고요. 시리얼 넘버 여기 제조사에서 표시한 시리얼 넘버 이 바이오스는 여러분 제조사에서 미리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름대로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표시되고 바이오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거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get caption 이렇게 칩니다. get caption 자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은 구체적으로 도시바 MK757 GSX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모델명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은 2급보다는 1급에 아주 깊이 있게 좀 출제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간 거니까 공부를 따로 해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리다이렉션 명령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리다이렉션 명령어요? 네. 리다이렉션 명령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 어떤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고 그 결과로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dir/w 이게 뭐예요? 목록을 표시하세요. 근데 표시된 목록을 화면에 뿌려주지 말고 list.txt 바로 list.txt라는 파일로 출력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했죠? 또는 화면에 출력시키지 말고 프린터로 찍어주세요. prn 이렇게 치면은 목록에 대한 내용을 프린트로 곧장 인쇄해서 보여줘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 이게 리다이렉트 기호예요. 그래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고 표준 출력은 결과물을 화면 대신에 파일로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파일이나 프린터기 이런 걸로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변경하는 작업 이걸 우리가 리다이렉트 기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dir/w redirect 기호 list.txt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이들 파일들을 list.txt로 표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exit를 치면은 wmic 명령에서 나오게 돼요. 나왔죠? 자, 제가 dir/w redirection 기호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sa1.txt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권한 때문에 윈도우 7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현재 dir/w 즉 목록을 확인한 결과를 sa1.txt 파일로 저장해서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일단 뜻만 아시면 돼요. 이게 윈도우 7은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XP에선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뜻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솔 명령어 중에서 도스 관련한 명령어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작업형의 에뮬레이터와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명령어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